금 가격 상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온스당 2,400달러를 넘겼는데요. 불과 2달 전에는 2,000달러 했었거든요. 2달 만에 20% 상승했습니다. 금이 상승하면서 은은 2달 만에 40%가 상승했고, 금 가격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중국의 사재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이 전쟁을 대비해서 금을 모으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중국이 지금 금을 노골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상위 5개국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중국, 튀르키예, 폴란드, 러시아, 인도, 브릭스 국가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 5개 중앙은행이 매수세가 87.5%, 전 세계의 금을 이 5개 은행들이 사들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반미국 진영들이 금을 열심히 사고 있죠. 브릭스 진영이 금을 열심히 사고 있다.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브릭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특히 중국은 미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는데, 작년 금 전체 매입량의 21%가 중국이었어요. 매달 1조 3천억 원치를 금을 사는데 쓰고 있는데요. 전체 외환 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1년 반 전에 그 비중이 3%였었어요, 금이. 근데 지금은 금 비중이 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채는 2019년에 1조 1천억 달러에서 현재 7,750억 달러로 5년 동안 2,500억 달러 정도를 매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채를 계속 열심히 팔고 있어요. 미국채를 팔고 금으로 바꾸고 있다. 중국이 열심히 미국채를 팔고 금을 사는 건요, 2022년 10월부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미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달러와 미국채가 동결당할 경우에 위안화와 금으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중동의 석유와 남미의 광물을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만들고 금을 기반으로 위안화 패킹제를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리 가격도 2달 전 대비 30% 상승했는데, 구리가 전선, 전력막, 통신망, 전기차, 친환경 이런 데도 들어가긴 하지만 총알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구리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려면은 구리가 꼭 필요하겠죠. 지금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중국 때문으로 나와 있어요. 중국 고물상들이 구리를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구리 스크랩을 사서 중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다른 제조업체들이 구리를 못 구할 정도로 구리를 싸그리 사들이고 있는데, 중국이 왜 구리를 이렇게 열심히 사재기하고 있을까? 이것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구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구리 업체 주가는 급등을 했어요. 특히 LS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구리로 이루어진 계열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열사들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올해 주가가 2배 가까이 오른 회사들도 나올 정도로 호황이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팔고 금과 구리를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의 징후다, 이런 뉴스들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27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쟁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약달러로 인한 원자재 강세에 베팅하는 거 아닌가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서 약달러가 시작될 거를 예상해서 금과 원자재를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게 철광석 가격이랑 원유 가격이 크게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재 사재기 시작 구간이라서 전력 인프라, 전기차, 친환경 같이 사용처가 과거 대비 급등한 구리가 먼저 오른 거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으니까 철광석이라던가 경기가 아주 회복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당장 오르지 않고 한 박자 늦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철광석 가격은 연말에 미국 금리 인하랑 중국 부양책 기대로 많이 올랐었다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급락을 했었고, 구리랑 보면은 많이 벌어져 있죠. 시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원유를 잔뜩 저장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습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처럼 보이진 않아요. 유가가 80달러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사우디가 더 감산을 오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전쟁의 징후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면은 이 철과 원유 가격 또는 콩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중국은 소비가 늘어나면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사 먹어요. 돼지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대두, 콩을 많이 사료에 넣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콩 가격을 보면서 중국의 경기 정도를 보는데, 콩 가격이 약간 올랐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중국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거지 지금 원자재가 그렇게 급등하는 거랑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의심하는 거는 위안화의 변신이에요. 1세대 위안화에서 2세대 위안화로 변신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3일 전 뉴스에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제 90%가 위안화 루블화로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달러 없이 직접 자신들 돈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브릭스로 확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중국은 최근에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장점을 살린 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요. 중국이 가장 먼저 CBDC를 주도하고 있는데 만약 이걸 완성하면은 달러를 위협할 수 있겠죠. CBDC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 대비 결제 편의성이라던가 비용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1세대 화폐와 2세대 화폐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이거를 기반으로 브릭스 국가들 위주로 자기네 시스템에 편입을 시키겠죠. 그럼 위안화 결제 비중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BDC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미국이 신사업에서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일 때 빠르게 치고 가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태양광이라던가 리튬, 2차전지, 전기차 다 중국이 대부분 장악했던 시장들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을 열심히 매집하는 거라면은 이유가 이해가 되죠. 미국도 원래 기축통화국은 아니었었어요. 그전에는 파운드화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유럽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치면서 군수 물자를 팔던 미국으로 금 대부분이 넘어옵니다. 미국이 그 금을 기반으로 달러와 교환해주는 패깅제를 썼죠.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국이 됐거든요. 이후에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금과 교환이 불가능해지니까 패깅제를 풀어버리죠.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마치 짜고 친 듯이 그 타이밍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미국은 달러로만 원유를 살 수 있는 페트로달러 제도를 도입했어요. 유가가 4배나 오르면서 중동으로 달러가 몰려들었죠. 중동은 다시 미국과 영국으로 돈을 예치해줘서 달러의 순환을 만들어줬어요. 이후에는 달러가 이제 금 없이 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달러를 마구 찍어내고 이번 코로나 때도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이번 코로나 때도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긴축 때 달러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어요. M2 통화량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늘린 거는 이만큼인데 회수한 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서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풀어놓은 달러들이 과거 대비 엄청나게 많으니까 약달러라던가 금리 인하 시기로 되면은 이 돈들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금리가 내리고 나면은 달러의 힘이 가장 약한 타이밍이 오겠죠. 닉슨 쇼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달러의 약한 타이밍이 나올 건데 그때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브릭스에서 새로운 통화를 등장시킨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달러가 한번 휘청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달러와 다르게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년 만에 결제 비중이 2배가 됐습니다. 심상치 않은 행보죠. 대체 어디가 이 위안화를 쓰고 있는 걸까? 아직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블록화 안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려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준 기축통화처럼 사용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통일과 쪼개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누르고 천하를 통일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썼던 전략이 삼국지의 천하 삼분지계 같이 우선은 약한 나라가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번에 칠 수는 없고 한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한다. 천하를 둘 또는 셋으로 쪼개서 힘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가장 강한 나라가 힘이 제일 약했을 때 그때 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천하를 통일한다.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둔다면은 중국이 브릭스라는 걸 통해서 한 축을 차지하고 힘의 균형을 맞춘 다음에 달러의 힘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위안화로 치고 나간다. 그때 기축통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죠. 중국이 생각하는 하나의 패권국이 이제 브릭스인데요. 브릭스만 위안화를 써도 전 세계 결제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달러 위력이 과거보다 감소해요. 단순히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발생하는 달러 가치 하락과 다르게 사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과거의 변동폭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달러가 예상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 가격이 더 크게 오르겠죠. 원자재와 비트코인도 약달러가 발생하면 오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2월 달에는 5만 달러 정도였었는데 3월 달에 크게 올랐거든요. 금이 오르는 시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7만 달러로 넘겼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는 점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베네수엘라도 브릭스고요. 신성장 동력인 인도도 브릭스예요. 원자재 강국인 남아공, 브라질, 사우디, 베네수엘라, 러시아. 제조업 강국인 중국, 인도. 이 나라들이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돌리면은 달러 없이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작년에 브릭스에서 유로처럼 새로운 결제 통화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하자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있겠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무엇으로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금이죠. 금과 교환되는 패깅제를 도입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금을 사재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풀 가능성을 대비해서 위안화 절하를 예상하고 금을 사는 게 아닌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과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은 남들이 모르는 주식을 저는 찾아낼 때도 가끔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중국이 브릭스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화폐를 만든다, 미국은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아니면은 금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닉슨 쇼크가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때 석유에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예의주시하면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인생 절호의 기회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투자자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다만 돈이 어디로 흐를까에 중심으로 두고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 못하는 곳에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투자하고 돈이 들어올 때 기다려서 팔고 나가자, 이런 전략을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